안녕하세요. 세상의 지식을 지혜의 꽃으로 아름답게 꽃피우다. 부타의 웰싱킹 덕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가브리엘 돌란, 야미니 나이두 지음, 박미연 옮김, 트로이 목마 출판사에서 출간한 팩트보다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힘입니다. 이 책 팩트보다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힘은 바로 비즈니스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정확히 무엇이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인지, 일반적인 대화와 어떻게 다른지, 효과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스토리텔링의 소재를 얻을 수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스토리텔링이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약 40개에 달하는 실제 스토리 사례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만의 스토리를 찾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마스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놀라운 스토리가 있어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팩트보다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힘을 전파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작가가 강조하는 9가지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를 읽지 마라. 절대로 스토리를 읽지 마라. 스토리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적어야 하지만 이것은 발표할 때 읽듯이 해서는 안 된다. 청중에게는 읽어주는 스토리를 듣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스토리는 자신의 것이므로 기억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찾아내 연습한다면 스토리 전달은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스토리를 읽지 말아야 한다. 설령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두 번째, 자신의 스토리를 믿어라.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의 스토리가 주는 힘을 믿어야 한다. 과정을 신뢰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라. 세 번째, 평소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라.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스토리용 목소리를 쓰려고 하지 마라. 꽤 많은 지적이고 세련된 사람들이 스토리용 목소리를 쓴다는 걸 알면 무척 놀랄 것이다. 마치 노래하듯이 간드러지게 하는 목소리 말이다. 아마도 아이들한테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었던 후유증일 것이다. 사람들과 대화하듯이 말하라. 평소 말하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라. 네 번째, 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이야기하라.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는 마치 오직 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라. 청중이 10명이고 100명이고 상관없이 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는 것이 청중을 한 개개인으로 보고 교감을 시도한다는 의미다. 단순하지만 막강한 기술이 된다. 다섯 번째, 속도를 조절하라. 스토리 말하기가 생소한 사람들은 그들의 스토리를 급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들이 아직도 스토리의 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성급하게 끝내려고 하는 이유이다. 스토리를 연습하는 동안 잘 훈련했다면 1, 2분 가량으로 스토리의 분량을 조정해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속도를 조절하라. 그러면 스토리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것으로 모두에게 더욱 기억되고 즐거운 경험이 되게 해줄 것이다. 스토리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 몇몇의 스토리는 처음은 느리게 시작하지만 갈수록 빨라진다. 또 일부는 처음부터 빠르게 진행한다.
당신은 이것을 가늠해보고 어떤 것이 당신의 목적, 청중, 그리고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6번째, 중간중간 한숨을 돌려라. 비즈니스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적을 불편해해서 급하게 정적을 깨려 한다. 그러나 스토리의 중간이나 뒤에 있는 정적은 강력한 수단이 된다. 스토리 중간의 일시정지는 타이밍이 적절하다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일시정지는 2, 3초 정도나 더 길게 하여 길이의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정지한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고 서스펜스를 주기도 하고 요점이 드러나게도 만든다. 7번째, 효과적으로 반복하라. 스토리에서 문장을 반복해 보는 것이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누구나 당신이 뛰어난 스토리텔링 능력이 타고난 재능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최고의 애드립 스토리는 거울 앞에서 몇 시간씩 연습하여 나온 것이다. 이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마음속에 각인되게 해준다. 그러나 반복은 적절하게 사용해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8번째, 눈맞춤 하라.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시선을 마주치라는 의미는 청중에게 눈을 부릅뜬다 라든지 눈싸움을 하라와 같은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과 교감한다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말한다. 대규모의 청중과 당신의 스토리를 나눈다면 공간의 여러 부분과 시선이 교차하도록 노력하라. 100명의 청중이 있다면 각각의 사람들 모두 다와 눈맞춤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공간의 다른 여러 부분에 눈길을 주도록 해야 한다. 당신에게 미소 짓고 있다고 해서 또는 이미 당신과 통하고 있다고 해서 한 사람만을 응시해서는 안 된다. 이미 그들과 교감했으니 다른 이들과도 교감하라. 9번째, 스토리 이야기해주는 것을 즐겨라. 스토리를 말하면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지켜본다면 청중 모두는 치과 치료를 받는 것처럼 유쾌하지 못할 것이다. 가장 유용한 것은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즐기라는 것이다. 당신의 온정, 열정, 그리고 에너지가 한데 모여 스토리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게 되면 계속해서 스토리를 나눌 수 있게 된다.